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노트 만드는 법에 대해서 제 방법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왜 어쩌다가 이런 주제를 가져오게 됐냐면 8월 29일에 그러니까 어제죠? 이런 질문이 했었어요. 과학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냈을까 하면서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과학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과서를 위주로 하자니 다른 문제집도 참고해야 할고, 뭐 그렇죠. 뭐 오투, 완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자습서가 될 수도 있고, 요새 교재가 하나, 둘이어야지. 그리고 하나를 추가하면 다른 문제집에서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봐 하나씩 다 맞춰서 노트를 작성하려니까, 어, 그런 거죠. 이제 오투 하나, 뭐 완자 하나, 이렇게 노트를 다, 그러면 노트를 막 두세 권씩 쓰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교과서 위주로 노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맞는 거죠?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이니까 교과서를 기본서로 참고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고민이 뭐였냐면, 다른 문제집에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봐 이런 내용인데, 다른 문제집, 이 보통 이 책을 만들 때는 있잖아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책에는 모든 문제가 들어가진 않지만 자꾸 그런 생각, 책을 만든 사람의 똑같은 생각은 뭐냐면 이 책 한 권으로 다 모든 문제를 설명할, 모든 나오는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대부분은 다 그런 완결성이 갖춰진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집에서 빠진 내용이 그런 있다거나 그런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면은 이제 문제집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책 쓴 사람들은 이 문제만 풀면은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또 처음 보는 문제나 낯선 문제나 이런 경우는 또 난감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책에서 뽑았어야죠. 그러니까 책에서 이제 그 풀면서 음, 그 핵심되는 문제들만, 쉽고 뭐 반복되는 문제들은 괜찮고 그 문제만 이제 스크랩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노트 만드는 방법도 좋은데 이 스크랩하고 바인딩 하는 거를 그 전에 중학교나 그때는 해보진 않았는데, 스크랩 하는 방법을 익혀두면은, 스크랩하고 바인딩 하는 방법을 익히면은 생각보다 더 좋은 면이 있어요. 왜냐면 어 스크랩 바인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쪽수를 바꿀 수 있거든요. 반면 노트는 이제 한 방향으로만 쭉 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쭉 쓰기 때문에 그렇게 쪽수를 마음대로 이쪽이었다 이쪽이었다 바뀌지는 못하는데, 근데 한편 바인딩이랑 노트랑 그 장단점이 또 엇갈리는 게 있어요. 이제 거꾸로 바인딩은 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래서 낱장으로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그러면은 막 찢어질까 막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노트 같은 경우는 저장성이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 이제 뭐 거기 끝에 제본을 다 뜯지 않는 이상 그대로 가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바인딩을 잘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중간에 스테이플러 있죠. 스테이플러 한 공부를 하면은 막 한 페이지만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공부를 하면은 A4 용지 두세 장 정도 분량이 나올 텐데, 두세 장에서 뭐 네다섯 장 분량. 그러면은 네다섯 장 분량을 찍어요. 스테이플러. 그래서 스테이플러 항상 갖고 다니겠죠? 그럼 스테이플러로 찍고 그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서 바인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바인딩을 하기 시작하려면 그것도 그 구멍 뚫는 거 펀치 기계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펀치 기계 사가지고 10짜리 그 구멍 하나 뚫는 거 말고 20으로 하면은 그 A4 용지 가로가 그 210mm거든요. 21cm. 그러니까 정반이 10.5예요. 그래서 요거 맞추는 방법은 아마 제가 설명하진 않을 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찍으면은 이제 바인딩이 잘 되죠. 그리고 노트를 쓰는 방법도 괜찮아요. 노트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면 노트를 그러니까 약간 그걸 좀 포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나는 1단원부터 쭉쭉쭉쭉 쓰겠다. 그걸 좀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쓰는 노트 1단원 그냥 그때 처음으로 드래프트로 쓰는 노트 한 권이랑 나는 1단원부터 차곡차곡 정리해야지 이런 노트 하나랑 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이렇게 1단원부터 차곡차곡 정리하는 노트가 그렇게 쓸모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만약에 그러면은 중간고사 본다 그러면 중간고사 범위만 이렇게 쭉쭉쭉 뭐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쓰는 게 도움이 되긴 하긴 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바인딩 하는 방법도 있고 노트를 그냥 이렇게 쓰는 방법, 노트는 이렇게 최대 2권 정도 쓰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설계할 내용은 이 바인딩 하는 방법 내지는 이 강의 어떻게 실제로 제가 노트 필기를 하고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필기한 그 자료인데요. 보면은 처음 필기를 하면은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게 저도 최대한 이쁘게 첫 번째 필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달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지금 이렇게 녹음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훨씬 빨라서. 그런데 필기 속도가 그걸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 글씨체가 조금 망가지죠. 그리고 좀 약간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은 이런 기호들이나 아니면은 약어들 아니면은 이렇게 그런 거를 중심으로 최대한 노트 필기하는 방법을 조금 자기가 이 노트 필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보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자기가 노하우 한두 가지씩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쉬운 한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만약에 생성한다 그러면 뭐 살생자 적고 뭐뭐 할 수 있다 이거 뭐뭐 할 수 있다가 적으면 기니까 한자로 뭐 가능하다의 그 가자를 따서 쓴다던가 이렇게 약어를 쓰는 게 편하고 간단한 그림은 그리고 그림이 너무 복잡하면 거기 있는 쪽수나 이런 것도 매기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필기를 하고 그리고 먼저 강의 들으면서 필기한 내용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집에 와서 뭐 책을 봐서 책을 읽고 거기 한 내용을 천천히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도 있긴 한데 효율적인 거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독해하는 시간보다는 이거를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전달해줘서 이 3차원으로 전달받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2차원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겠죠? 화면을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이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정보 자체가 압축적이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집에 복습을 하면서
내가 필기에서 약간 놓쳤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따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강의랑 책이랑 있을 때, 책은 또 장점이 뭐냐면 강의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반면에 책은 시간이 무제한이잖아요. 언제든지 제가 꺼내실 수 있으니까. 강의는 선생님이 제가 옆에 붙어 있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책은 계속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차이.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는 핵심 용어 키워드 리스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뭐 1단부터 쭉 하는 것보다도 이게 앞에 보면은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오른쪽 여기 별표, 오른쪽에 별표가 있으면 근육하고 막 쭈쭈쭈 근육, 뭐 간보다 많다, 글리코젠이 하지만 그러니까 포도당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쭈쭈쭈 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그 글렉 뭐냐, 여기 이 영어로 써 있는데 해석을 하자면, 간과 간세포와 근육세포의 그 글리코젠의 기능적 차이, 이거를 설명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하면은 그 개념마다 그 용어들이 있거든요. 용어들을 나왔던 순서대로, 강의 순서대로 꼭 처음에 할 때는 맞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인더의 장점은 다시 순서를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한 뭐 10개 정도? 10개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뭉텅이 단위로 이렇게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요. 지금은 그 중에서 하나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 알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카드? 단어 카드. 막 외국에서는 막 단어 카드 같은 거 만들잖아요. 뭐 그건보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종이 A4 용지다 하는 게 더 편리하다 생각하고, 왜냐면은 카드는 또 막 자르고 막 크기가 A4가 아니고 그러잖아. 근데 이거는 A4면은 좀 막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이 왼쪽에 상단부 보면은 스테이플러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본격적인 공부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10개 정도 개념을 추출해서 그거를 이제 스테이플러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수업에서 들었을 때 PPT 자료, PPT 밑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요 내용이 different roles of glycogen in the liver and muscle cell, 이렇게 맨 밑에 나와 있죠. 원래 발음이 좋은데 그냥 과학 약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요 내용인데 이 PPT나 이런 자료들이나 마찬가지로 또 뭐 요약본 이런 책들은 말 그대로 요약이기 때문에 그냥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한 줄만 적어 놓고도 설명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한 줄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때 말하는 거죠. 그 관련 내용들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교과서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참조하고, 그리고 대학생의 두 번째 그 참조 문헌이 인터넷 위키피디아죠. 위키피디아. 그래서 글리코젠을 검색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능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리버와 머슬 그 기능에 대한 내용을 참조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나온 이렇게 된 필기보다는 조금 더 보기가 좋죠. 그리고 필기는 이제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쭉 적은 건데, 이거는 이렇게 종이 자체가 이 내용에 대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쓸 때 A4를 반 접어서 쓰는데, 오른쪽에는 내가 또 별도로 이거랑 링크되는 개념들, 그래서 참조해야 될 것들 이런 거를 표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근육세포와 간세포에서 그 글리코젠의 기능의 차이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먼저 근육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별표친데 밑에 얘기하면은 글루코스 6 포스터페이즈라는 효소가 결핍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세포에는 이 효소가 없는데, 그래서 이 근육세포에는 여기 있는 포도당들은 어, 그 근육세포에만 쓰이고 다른 기관으로는 옮겨가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거고, 그때 이제 핵심 효소가 글루코스 6 포스터페이즈, 그게 또 그 반응을 알아야 되니까 저는 이제 따로 오른쪽에 요 내용에 해당하는 그 개념을 동그라미로 해서 이렇게 빼왔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간세포에서는 뭐 반대로 그 간에서 그 에너지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 간에서는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반면에 근육은 아까 얘기한 이 효소가 없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노트로 왔어요. 문제풀이 노트는 쉬워요. 이제 왼쪽에,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그러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문제를 푸는데 모든 100문제 풀었으면 100문제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100문제 풀었으면은 한 중요한 문제가 한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 한 4~5문제? 아, 이거 너무 적은가? 하여튼 그 정도 있으면은 그 문제들만 적은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서 배워가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문제에만큼은 예의를 보여서 이렇게 문제도 적고 해설 저것도 적고 풀이도 적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아까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참조하거나 필요한 개념들이 있었으면은,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을 오른쪽에다가 따로 정리하면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떻게 과학 노트를 만들 것인가, 뭐 어떻게 수업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복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